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을 찾으려고 하면 진짜 아이유, 뭐 BTS 이런 사람들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이 사람들이 무료로 자신들의 IP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역으로 뭔가 만들어주는데 돈을 저희한테 준다던가 이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사업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예인이랑 정치인이랑 되게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. 근데 저희는 여기서 약간 뭐 기회라면 기회를 발견한 게 사실 되게 유명한 정치인들 있잖아요. 막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3, 4천만 원 들어봤을 만한 뭐 이준석, 이재명, 뭐 윤석열 이런 정치인들이 저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게 굿즈가 됐든 뭐 노래가 됐든 이런 서비스가 됐든 영상이 됐든 뭔가 컨텐츠든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정치인들은 굉장히 특수한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을 찾으려고 하면 진짜 아이유, 뭐 BTS 이런 사람들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이 사람들이 무료로 자신들의 IP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역으로 뭔가 만들어주는데 돈을 저희한테 준다던가 이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연예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만큼 유명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IP는 굉장히 헐값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, 우리가 돈 받으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뭐 버블이나 위버스 같은 것들을 착안을 한 게 맞고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금 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실시간의 어떤 소통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당장의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좀 이런 채팅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준스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돼서 그러면 AI 채팅을 조금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AI가 들어가는 순간 최대한 이 정치인의 공약, 이 정치인의 생각, 이 정치인의 발언 아니면 실제 일정까지 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유권자가 원하는 즉각적인 피드백, 즉각적인 어떤 뭔가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AI 채팅을 이번 어떤 웹 플랫폼부터는 좀 도입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사실 창업을 한 지는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대외적으로 B2C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뭔가를 시작한 거는 올해 뭐 한 1월, 2월 정도인 것 같아요. 100일 정도가 아직 채 지나지 않은 갓 돌이 지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돌잡이를 해야 되는, 그러니까 돌잡이를 해야 되는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도대체 뭘 집어야 될지 아직 스탯이 안 찍혀 있거든요. 공부를 한 것도 없고 뭐 있는 자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의 저희의 모습은 굉장히 유연하고 조금 뭘 할지 모르겠네요. 왜냐하면 정치산업이라는 분야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. 뭐 MBTI도 할 수 있고 뭐 버블 같은 채팅도 할 수 있고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재밌는 인터뷰 컨텐츠를 해볼 수도 있고 뭐 학식 먹자 같은 그런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해볼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저희의 코어 아이템이 될까? 물론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고 정책 수렴을 하는 이 기능은 아마 핵심으로 계속 가져갈 것 같은데 그 외에 그러면 나머지 이 수많은 우리가 시험하는 것들 중에서 뭐가 계속 끝까지 남아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게 제일 유권자들한테 필요하고 어떤 게 제일 재밌게 느껴질까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오히려 저희의 사견은 안 들어가요.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메시지를 쓰잖아요.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에서 한 말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 틀 안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이거 이 뜻이야 라고 떠먹여주는 게 언론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최대한 유권자가 직접 이 정치인의 발언과 액션과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직접 소통도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직접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막 전달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참치네 컷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 색깔만 바꾸고 이미지만 정치인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언제나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결국에 이 소통의 도구를 나와주는 사람들이지 실제 누가 어떻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정치적 중립으로부터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. 이번에 저희가 김문수 후보,
이준석 후보, 권영국 후보 이 3명 모두에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이 누구한테 치우쳐져서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입장은 아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. 인터뷰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그 시민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거를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영상화했을 뿐이지 저희가 그 사이에 뭐 시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인하면 무조건 써야 하는 SNS가 됐으면 좋겠어요. 영상에는 틱톡이 있고 뭐 이미지에는 인스타그램이 있고 글에는 뭐 스레드가 있고 트위터가 있는 것처럼 정치 콘텐츠를 보는 되게 주요한 SNS로서 참치가 장기적으로 좀 기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단순히 국내 정치인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치인이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한 SNS 플랫폼으로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앞으로 되게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시도할 것 같아요. 어떤 모습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다양한 시도들, 재밌는 시도들 하면서 나아갈 것 같고 그 시도를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소통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의 시도와 뭐 실패, 성공 이런 것들을 잘 영상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